용용이의 경제학 교실. 안녕하세요. 용용입니다. 오늘은 무역 이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금은 이제 국제무역의 확대와 영향이란 단원을 다루고 있는데, 국제무역을 하면서 다양한 이론들이 있어요. 근데 중학교 과정을 다룰 때는 이제 간단하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라는 것만 알려드렸고요. 근데 고등학교 경제를 다룰 때는 제 책에 무역 이론이라고 해서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파트에 대해서 조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저번 주 이야기한 대로 이번 주에는 무역 이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단원이 국제무역의 확대와 역량이란 파트고요. 그 중에서도 국제거래의 발생에 작은 단원으로 무역 이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역 이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선 책에서는 두 가지 무역 이론이 나와요. 하나가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이고요. 다음은 리칼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등학교 단원에서는 아담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과 데이비드 리칼도의 비교 우위론까지 나오는데, 대학에 진학하면 이제 뭐 국제통상학과나 뭐 경제학과 해서 뭐 국제경제학 혹은 국제무역론 같은 단원을 배우면, 과목을 배우면 이제 핵심 오린 모형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핵심 오린 모형까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간단하게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거고, 핵심 오린 모형에 대해서는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우선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이라는 체제, 이제 각 국가에서 생산하는 상품들이 특화되어 있는데 이게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절대 우위가 있는 상품들을 특화해서 교역하면 양국 모두가 이익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비교 우위론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한 국가가 두 가지 상품 중에서 두 가지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절대 우위론에서는 무역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데이비드 리칼도의 비교 우위론에서는 한 국가가 두 상품에 대해서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 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그 기회비용에 따라서 비교 우위라는 것이 존재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가 아닌 비교 우위를 바탕으로 해서 상품을 특화해서 교육을 하면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비교 우위론입니다. 다음은 핵시와 올림 모형인데요. 핵시와 올림 모형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냐면, 이제 비교 우위론이 왜 발생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접근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교 우위론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면, 국가마다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국제 분업이 발생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국제 분업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 기후, 지형, 뭐 천연 자원의 양, 노동, 자본 같은 이제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이게 핵시와 올린 모형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핵시와 올린에서는 각 국가가 상품을 특화하는 과정에서 그 나라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는 생산 요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시 올림 모형에 대해서 이제 레온 TF라는 분이 또 이 핵시 올림 모형을 반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레온 TF의 역설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보면 미국이 무엇을 많이 수출하느냐 확인해 봤더니 미국에서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들을 더 많이 수출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로 미국은 자본 집약적인 국가잖아요. 왜냐하면 자본이 풍부한 국가이기 때문에 자본 집약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핵시 올린 모형에서 말한 대로라면 자본 집약적인 국가에서 자본 집약적인 상품을 더 많이 팔아야 되는데 왜 노동 집약적인 상품을 더 많이 수출하고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레온 TF 역설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또 달라지는데, 이제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넓고 또 이제 그
자본의 영향으로 노동력이 매우 발달한 국가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우 노동 집약적인 국가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노동 집약 상품이 어떤 게 있냐면 농산물들이 있거든요. 근데 미국은 되게 대표적인 농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과수원이나 논밭에 가면 사실 사람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기계가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재배하는 면적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 집약적인 상품이더라도 이게 자본의 영향으로 매우 노동력이 발달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게 돼서 이제 레온티에프 역설을 다시 반박하게 되고요. 그래서 핵심을 올린 모형이 아직까지도 이제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혹은 뭐 핵심 올린 모형에다가 여기 s를 붙여서 핵심 올린 사무엘슨 모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를 다루는 과정에서는 굳이 알 필요가 없지만 이제 향후에 계속해서 공부해 가신다면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시를 통해서 절대 우위론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나라와 프랑스가 있다고 하고요. 상품은 자동차와 와인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금액은 생산비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데는 10만 원이 들지만 프랑스는 20만 원이 든다고 해요. 그리고 와인을 생산할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5만 원이 들지만 프랑스에선 2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렇게 표로 나타내었을 때 우리가 생산비 측면에서 봤으면 한국은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생산비가 더 싸니까 유리하고요. 프랑스는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생산비가 더 싸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위론에서는 한국이 자동차를 생산하고 프랑스가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각 국가에 300만 원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생산하는 자동차는 30대가 될 거고요. 프랑스에서 생산하는 와인은 150병이 될 거잖아요. 이랬을 때 전 세계에서 한국과 프랑스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이 두 국가에서 생산하는 총량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가 와인을 생산하고 프랑스가 자동차를 생산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생산하는 그 양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는 물건을 상품에 대해서 그것만 특화해서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 하는 내용이 애덤 스미스의 절대 우위론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한 개 국가가 두 상품에 대해서 모두 절대 우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리칼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똑같이 생산비를 적었다고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15만 원이 들고 와인을 생산하는데 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20만 원, 와인을 생산하는데 2만 원이 든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자동차도 생산비가 더 싼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낫고요. 와인도 생산비가 더 싼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절대 우위론을 바탕으로 하면 한국에서 자동차와 와인을 모두 생산해야 된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옳지 않다 라는 것이 바로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생산할래 하는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이때 나오는 것이 바로 기회비용입니다. 한국만 봤을 때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한 대 만드는데 15만 원이 들잖아요. 그럼 같은 비용을 따져보면 와인을 15병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와인 15병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를 보면요. 프랑스는 자동차를 만드는데 20만 원이 들고 와인을 만드는데 2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동차 한 대를 만들면 와인을 10병 포기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합리적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기회비용을 작게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에서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은 와인 15병이 되는 거고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자동차 한 대의 기회비용은 와인 10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회비용이 작은 프랑스에서 자동차를 생산하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이제 와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국에서는 와인 한 병엔 자동차 15분의 1대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와인 한 병은 자동차 10분의 1대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더 작은 것은 15분의 1대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요. 프랑스는 자동차에 비교 우위가 있고 한국은 와인에 비교 우위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교 우위라는 게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둘 다를 생산해도 유리하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점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이 각 국에서의 기회비용만을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각 국에 300만 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얼만큼 생산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그럼 한국에서는 와인을 300병까지 생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프랑스는 자동차를 15대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용용 앞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의 생산량도 늘었는데 한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가 20대인데 프랑스에선 15대니까 자동차 생산량이 줄어서 손해인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각 국가에서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자동차를 사는 과정에서 와인이 15병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자동차 한 대 사려면 와인 10병이면 되거든요. 그럼 두 국가의 거래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자동차 한 대의 거래 비용은 와인 10병에서 와인 15병 사이에 어떤 숫자에 의해서 잡히게 됩니다. 그러면 프랑스는 자동차를 15대 만들어서 와인을 150병 사올 수 있었는데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와인 10병을 넘어가 버리는 순간 프랑스 자국 내선 이득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150병 이상을 받아올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입장에서도 볼게요. 한국에서는 와인 300병이면 자동차 20대를 사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의 가격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정말 작아져서 와인 10병으로 잡힌다면 한국에서는 와인 300병 가지고 자동차 30대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한국에서도 그 거래하는 게 당연히 더 유리하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 우위론에서는 절대 우위론에서처럼 이제 생산된 절대적인 양을 보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산 비용을 가지고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산 비용을 봤을 때 자동차 한 대가 와인 10병에서 15병 사이에 어떤 특정한 숫자의 가격이 잡히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양국 모두가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비교 우위론이 성립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